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의 강한주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잡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주들 중에서는요, 모멘텀을 한번 받으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세 랠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텐베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어디서 시작했다? 1,000원, 2,000원 아니면 몇백 원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초대박은 대형주 주도 업종에서도 나오지만 동전주에서도 나옵니다. 왜? 아무도 안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잡주들 한번 볼 텐데 기존의 주도 업종은 계속해서 갑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는 제가 2022년부터 한 50번, 100번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배터리다, 무조건 배터리다, 무조건 배터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300% 수익 났고요. 오늘로써 3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큰 돈은 여기에서 벌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에코프로도 한번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1,40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이 몇 배 나왔다? 200배가 나왔다. 초대박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2만%의 급등 출발은 역시 동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동전주들 아니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을 볼 것이냐,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동평균선, 제가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게 중요한 중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동평균선의 역할은 뭡니까? 지지와 저항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 매수가입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이죠. 일주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는 게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통상 20일 정도, 한 달이 2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래일이 한 달은 한 20일 정도 돼요.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1년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왜 그러면 240일이 아니라 이렇게 200일이냐? 우리가 중간중간 명절도 있어요. 그죠? 명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날도 있고, 이렇게 하루 이틀씩 계속 빠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0일 정도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 흐름들을 보시면은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가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3,200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200까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죠. 코스닥은 뭐 투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악의 급락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물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대체적으로 저가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물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 뭐가 있다? 좀비처럼 손절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막 이런 손절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작년에 2022년 1월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200일선이죠. 그럼 200일선은 하방으로 꽂히고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한 사람들, 물린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주가가 넘어선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절 매물을 절반 이상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0일선을 의미 있게 돌파를 하고 여기에서 세력들로 추정되는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자고요. 이런 데서 100%, 200% 급등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익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수익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으로 종목들을 선별을 해보시면 아주 큰 수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종목 설명에 앞서서요, 공지 말씀 빠르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한주식연구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00% 200% 수익이 아니고 한 30% 50% 수익을 매일같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강한주식연구소의 추천주를 보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추천주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수기에 잘 주죠. 한번 올라가면 30%에서 50%, 많게는 뭐 80%까지도 수익률들이 단기적으로 탁탁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요즘에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가입자도 폭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추천주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들이냐 이렇게 나오죠. 2월 8일 날 위메이드 맥스 말씀을 드린 이후에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80% 수익들 나왔죠. 근 2주 만에 80%. 괜찮지 않습니까? 자, 2월 13일 날은요, 에이테크 솔루션 요것도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 30% 상한가 한방 수익 나왔죠. 2월 2일 날 미래 나노텍 오늘도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요렇게 올라가면서 몇 프로? 최대 40%. 오늘도 올라갔으니까 한 45%에서 50% 수익들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한주식연구소 추천주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핵심 이슈, 글로벌 시황들도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주 중요한 기법 교육 또 급등주가 어떤 파동을 보이느냐 요것에 대해서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강한주식연구소 우리 채널을 검색을 하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에 어디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통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무료로 설치하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단기 급등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0일선을 되게 중요한 이평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수화학을 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수화학도 어디에서 대시세 랠리가 나온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초록색 선, 요것이 두꺼운 선, 이게 200일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수화학도 200일선을 다시 회복해서 여기에서 수렴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게 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200일선 근처만 오면 이게 올라가는데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200일선 근처에서 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에서 여기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부 다 털었다라는 거죠. 그럼 물량이 공백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슈팅이 나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도 물렸겠죠. 사람들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전부 내려올 동안 물 타다가 물렸는데 이게 200일선이 점점 올라오면서 매수 평균 단가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매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과 같이 상한가 20% 30% 수익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작은 종목들 동전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참고로 이런 동전주 잡주는 재무제표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큐로의 흐름들 볼게요. 작년부터 시작이 된 이 하락세 20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반등 나왔다. 이제 내 매수가 왔다라고 해서 털어버리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200일선 찍고 내려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큐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 한번 잡았고요. 여기에서 또 한번 바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는 200일선만 가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200일선 가면 폭포수처럼 떨어졌는데 지금은 200일선 갖다 붙였고요. 그죠? 내려왔는데 또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렴을 갖다 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 그래서 얘가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200일선이 이렇게
중기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급등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큐로도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KPM테크도 볼게요. KPM테크는 2021년부터 지수가 빠지면서 완전 박살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여기에서 고점을 맞고 이제 떨어지는데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급락, 초급락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잡죠. 여기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집 거래량들 보이는지 볼게요. 바닥을 잡으면서 여기서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 매수 또 들어왔어요. 여기 매수 또 들어왔어요. 근데 바닥을 지켜줍니까? 지켜주죠. 이건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집되고 나서 200일선 갖다가 붙였고요. 그리고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KPM테크도 올라가서 이제 본격 파동을 보일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KPM테크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요거 아주 큰 시세 랠리를 준비하는 매집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해성그룹의 해성옵틱스 완전 박살났죠. 해성옵틱스도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저항 살짝 올라갔다가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여기 안착에 실패했죠. 그런데 뭘 보시냐 하면 이게 200일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나오면 돌파해서 안착 나오면 200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게 되면 이게 200일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대시세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뭐가 나왔다?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 다 물렸죠. 그죠? 이전에 여기에서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물량도 안 터졌어요. 물량도 안 터지고 계속 빠졌는데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뭐가 나온다? 이렇게 매집 나오면서 자꾸 주가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추세가 이렇게 이격이 이만큼씩 벌어졌잖아요. 이만큼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격들을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200일선 다시 한번 트라이 한다. 대신에 아직 수렴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항에 한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죠. 여기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해성옵틱스도 보시고 다음은 625원짜리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서울전자통신도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0일선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거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려서 내려오다가 한번 올라갔죠. 200일선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다? 매집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집들이 좀 들어오고 물량들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래가 터진 거는 뭐다? 이거 돌파할 때 한번 뉴스를 가지고 그 거래량이 한번 툭 터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거래량이 없죠.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매집 들어왔고요. 여기 매집 들어왔고 그래서 저 지지선들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살살 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전자통신은 저가주에다가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베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대규모 매집들은 좀 돼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지금 매집이 올해는 좀 부족하지 지만 2월 달에 거래량 한번 쑥 들어오면서 누가 물량을 쓸어 갔다.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과 같은 이런 상승세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착을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65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몇 프로 간 거예요? 40에서 50% 수익도 날 수 있습니다. 단기 파동만 봐도요. 그래서 서울전자통신도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자, NC트론입니다. NC트론도 작년에 완전 급락했죠.
그죠? 200일선을 한번 이탈하면 초급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200일선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 매수가 들어갔지만 그다지 주가를 돌려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어때요?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면서 뭐가 나오고 있다?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정확하게 200일선 안에서 삼각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돌파해서 안착한다. 200일선 돌아서고요. 그러면 안착해서 올라가면 과거에도요. 어떻게 올라갔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200일선을 수렴시켜 놓고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100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 1500원까지 단기적으로 50%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NC트론도 지금 수렴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주연테크죠. 주연테크는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PC 시장이 너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줄어들었고 급락했었는데 보세요. 작년 말부터 트라이가 나오고 있죠. 무슨 트라이가 나오고 있습니까? 21선 가서 헤딩했고요. 200일선 헤딩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뚫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돌파해서 안착하는 안착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매집이 들어왔느냐? 네, 거래량들이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200일선 위에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이때 거래량과요. 빠질 때 거래량과 최근 들어와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주연테크도 지금 수렴해 놓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창 똑같습니다. 한창은 작년에 테마성 흐름들이 좀 있었죠. 곡물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서 테마성 흐름들이 좀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그 후속타가 없었죠. 그래서 요 한창은 이 곡물 테마 요쪽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슈가 끝나고 지금은 뭐다? 계속 수렴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일선에 수렴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단가가 여기인데 여기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바닥도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줄었습니다. 테마가 끝난 거죠. 그런데 다시 박스권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바닥을 지켜준다. 그러면 이 바닥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200일선 돌파해서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200일선은 지금 어디로 간다? 상방으로 슬슬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SGA 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GA는요,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집 들어왔죠. 바닥이 잡힌 구간부터 매수세 들어왔고요. 200일선 돌파하면서 거래량 나왔고요. 이번에는 더 큰 거래량, 거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얘를 돌려 세워야 돼요. 그죠? 200일선이 상방으로 돌아서는 흐름들 나온다. 그러면 요게 파동들이 주봉에서 보시면 SGA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주선인데요. 200주선 이렇게 해서 안착하는 요 안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주선까지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추세를 뭘 타고 올라간다? 요 추세대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뭐 1200원 아니면 1400원 이런 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적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요것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SGA 솔루션즈입니다. SGA 솔루션즈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바닥이 여기서 한번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10월달 투매 과정에서도 바닥 근처를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나왔던 1월까지 투매에서도 바닥을 대략적으로 지켜주면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면서 매집 들어왔습니까? 매집 들어왔죠. 여기에서도 매집, 여기서도 매집, 여기서도 매집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얘도 200일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GA 형제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눈여겨보는 것은 KNN입니다. KNN도요. 작년에 재작년부터 시작이죠. 뭐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붕괴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200일선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200일선 근처까지도 못 가면서 계속 투매 구간 완전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잡은 것이 작년 9월에 바닥 잡았고요. 여기에서 또 바닥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최근 들어서 이렇게 투매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한번 쭉 나왔죠. 그리고 매수가 아주 죽어 있다가 점점 매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200일선이 보이니까 여기까지 땡기는 매수세가 한번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아래로 치겠죠. 왜 칩니까? 손절하는 물량들 나오고 투매가 단기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안 나오고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추세대로 본다면 아마 3월 달에는 200일선 근처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장대 양봉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생기면요. 주가라는 것이 목표가 생기면 한 번씩 땡깁니다. 이렇게 땡겨요. 그죠? 그래서 장대 양봉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KNN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완전 바닥 딸 기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 하나 잡았고 또 잡았고 볼린저 밴드 20주선 전부 다 수렴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쌍용정보통신입니다. 쌍용정보통신도요. 작년에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눈여겨보는 건 뭡니까? 200일선에 갖다 붙이는 이런 매수세예요. 이렇게 매수가 한번 쭉쭉쭉 들어왔고 윗꼬리가 달린 것은 이 구간의 매물들을 소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매물 소화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음번 상승할 때 이 구간을 어떻게 매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랑 세우면서 위에까지 한번 치고 그리고 시세 랠리를 한번 줬고요. 200일선 근처에서 지금 안착하는 구간들이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고 동원금속입니다. 동원금속은 이미 이제 안착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자 이탈했죠. 이탈하고 나서 여기에 안착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죠? 투매 나오면서 안착 실패.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시도해서 여기에다가 수렴을 하면서 안착 과정이 진행되고 나니까 시세 랠리 한번 뽑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다시 200일선의 지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200일선이 상승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0일선이 상승으로 돈다라는 것은 뭐예요? 200일선은 1년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인데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수급이 붙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노스입니다. 리노스도 참 많이 빠졌죠. 여기에서 2021년 200일선 안착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은 했으나 실패. 200일선 이탈하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한번 시도했지만 밀렸습니다. 투매 나왔죠? 여기에서도 저항 맞았습니다. 여기도 저항이에요. 여기도 저항.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안착에 실패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트라이 했고 두 번째 트라이 했고 세 번째 트라이 했고 네 번째 트라이 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돌파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어떻게 됐다? 돌파하고 안착하고 여기서 성공이죠. 그리고 나서 시세를 뽑는 겁니다. 200일선이 이렇게 중요해요.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은 역시 이렇게 매집성 거래량들이 좀 보이면서 시세 랠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리노스도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요.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 우리가 앞전에 봤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것은 그 흐름대로 동반해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200에선 이탈했죠. 그 다음에 저항 맞았죠. 그 다음에 저항 맞았죠. 저항 맞았죠. 저항 맞았죠. 계속 밀려 내려옵니다. 시도를 할 때마다 뭐 때문에 여기에 손절 매물들 이것 때문에 계속 두드러 맞는 거죠. 그런데요. 바닥을 잡고 나서 여기서 쌍바닥 잡았죠. 여기서도 쌍바닥 잡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왜?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를 깼죠. 그래서 실패.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항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이거 뚫었죠. 그리고 나서 200일선 드디어 안착하고 뭐하고 있다? 200일선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면 컬러레이도 이만한 거래가 들어왔고요. 음봉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다? 얘는 아직 주포의 물량들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했는데 자 실패할
살 때마다 빠지던 주가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 어디에서? 200일선 근처에서 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매집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한번 뭐 거래량 터졌다가 지금 거래량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눈치 보기 구간들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렴 패턴에서 이 삼각 수렴대 아래를 깨면 손절이고요. 위로 깨면은 200일선 또 돌파해서 안착하면서 이렇게 20% 30%짜리도 나오고요. 만약에 안착에 성공한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세요. 이렇게 안착 성공하고 올라가게 되면 몇 프로 갑니까? 50% 가죠. 이거 단기간에 이런 시세 랠리가 나올 가능성 많다 라고 보시고요. 모비데이즈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얘를 지금 보냐 하면 거래량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도 여기 이탈하면서 완전 박살났죠. 200일선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갖다 붙이는 이 거래량들 보시면 이 거래량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위에서 언젠가 쉰다. 어디선가 쉬어주고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비데이즈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요. 나노도 긴 흐름으로 보시면 200일선 이때 이탈했죠. 그러면서 완전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전에 나노 같은 경우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일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안착하기 시작하고 200일선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지지 흐름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급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돌파, 강력하게 돌파했죠. 여기 저항 맞고 실패했는데 강하게 돌파해서 장대 음봉 막 위에서 때리는 단타 물량들, 손절 물량들 나왔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지지되고 있다? 이렇게 200일선에서 아래꼬리 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상방으로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도 관심권에 두고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일신석재.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거래량이 왜 들어왔을까요? 물론 재료가 뜨고 했겠지만 얘가 들어온 것들은 헤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위에 돌파를 해야 되는 주요 저항대에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주가를 갖다 붙이면은요 이격들이 줄어들어요. 주가와 이평선의 이격이 줄어들면서 헤딩 과정이 두 번 나왔는데 그 두 번 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죠. 뭐가 있다. 주포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처럼요. 일신석재도 수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죠.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돌파해서 안착하면 나간다 이겁니다. 그죠? 주가가 쭉쭉 튀면서 단기 급등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종목들, 시총이 작고 주가가 낮은 종목들을 봤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놓으면 4월, 5월 뭐 요때쯤 아니면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개별주들, 특히 저가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잡주 전성시대가 한번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 돈 많이 버시라 제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